안녕하세요. 세속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하신 경우 혹은 음식점 창업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확장을 위해서 이전하시는 경우, 그렇지만 또 반대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으셔야 되는 경우 갖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세금 문제 중에 권리금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권리금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 개원이나 개업인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모든 걸 다 새로 해야 되지만 또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을 양도받거나 하시는 경우도 상당수 많으신데요. 그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양수도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물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쓰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병의원이나 약국 특히 이럴 때는 양수도 통해서 개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양수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양도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권리금 같은 경우 억 단위 1억에서 한 3억까지도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양수도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별 자산에 대한 양도에 관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어떤 시설물들이나 기계 같은 물품, 집기류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거를 개별 자산의 양도라고 하고, 이때에는 거래가액은 시가나 장부가액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이게 포괄 양수도 라는 개념이에요. 포괄 양수도란 쉽게 말해서 동일한 업종 그리고 동일한 자산 그리고 직원들까지도 승계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유형자산과 함께 무형자산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지 포괄 양수도 개념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사업장의 이름부터 병원이라고 하면 환자 정보나 그런 것, 고객의 정보들까지 같이 다 이전시킨다는 개념에서 포괄 양수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직원의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직원의 승계에 있어서 또 세법적으로 조금 주의해야 될 건 퇴직금의 승계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권리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다들 아시는 개념이죠. 간단히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권리금이라는 거는 사업을 양수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영업권 개념인데요.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세법상 일단 영업권이라는 그 프리미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이 소득이면 당연히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도 비용 처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세법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해서 세법상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에서 정의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또 해줘야 되는 그 금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개별자산 양도일 때와 그리고 포괄 양수도일 때, 그래서 포괄 양수도일 때는 우리가 부가세를 좀 면제해주는 그런 세법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업권을 양도하는 분이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신다 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라던가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일반적으로 업종까지 다 바꾸신다 하면 그때는 개별자산 양도에 해당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포괄양수도가 아닌데도 이런 것들 발행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요새 굉장히 세무서에서 같은 주소지의 업종이 바뀌거나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가산세 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 10%에다가 다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나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1억이다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양수인이 되겠죠. 그리고 권리금을 받는 자는 양도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의 경우에 양도인한테 1억을 권리금으로 준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해야 될 어떤 세법적인 이슈나 주의할 점이 없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앞에 배경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10%를 줘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10%를 주고 어떤 물건을 혹은 아니면 그런 가게, 영업장을 사오는 개념인 거죠. 이제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를 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포괄 양수도의 경우에는 10%를 지급할 의무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꼭 하셔야 될 거는 내가 권리금을 1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어쨌건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이 더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을 빼고도.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양수인한테 지급했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한 번에 뭐 1억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매년 2천만 원씩 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1억을 우리 재무제표에 계상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한테 비용이듯이 그 소득자한테 어떻게 지급했는지 확실하게 입증을 해놔야겠죠. 그럼 그 입증을 해놓으려면 받는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데 기타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억에서 8.8%를 제외하고 이제 9,120만 원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80만 원은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이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1억을 지급했다 하고 알려주고 이제 대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로 원천징수 의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건 1억에 대해서 비용처를 하기 위해서 이 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소득신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만 권리금을 우리가 자산으로 올려서 2천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2천만 원씩 공제 받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기존에도 뭐 기장 영상이라던가 뭐 다른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2천만 원 비용을 5년 동안 확보해 놓는 거는 내가 엄청 수익금액 올라갔을 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비용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양수인은 또 권리금 얼마예요? 이렇게 말할 때도 이 세금 문제를 말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권리금을 받은 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양도인이죠. 양도인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1억에 대해서 나한테 줬다는 걸 신고를 해버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서 추후에 우리가 그 다음 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에 합산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건 넘겼기 때문에 폐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적인 측면에서는 양수인이 10%를 더 주기 때문에 그 10%를 더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철저히 해줘야 하고 그리고 추후에 5월달에 기타 소득 부분도 발생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실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또 근데 권리금이 이제 75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제 기타 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더 이상의 뭐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권리금이 뭐 당연히 1,000만 원 넘는 상황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됐고요. 이렇게 내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 입장인지 아니면 권리금을 받는 자 입장인지에 따라서 내가 세금에 대해서 어떤 신고나 납부 의무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양수인의 경우에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 권리금을 1억이라고 부르셨을 땐 세금 떼고 1억이에요 라던가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난 1억이라고 생각하고 1억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권리금을 지급하는 그 양수인이 아니요 세금 떼고 8.8% 떼고 9,120만 원만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뭔가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세금 떼고 1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만 권리금을 1억을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 권리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도인 입장과 양수인 입장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발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포괄양수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 종합소득세 부분에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고 추후에 이게 뭐 이쪽 세무사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저쪽 세무사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그런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미 계약서를 쓴 이상 그거에 대해서 또 수정하기가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 저
저도 문의를 많이 받았고, 사실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좀 다르거든요. 이걸 이제 파시는 분인 건지 아니면 사시는 분인지에 따라서 사실 세금을 띄고 받으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그 이상의 세금을 주자니 좀 아까운 느낌이 들고 또 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한번 이제 권리금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혀 이행하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됐다 하면은, 그때도 이제 뭐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나는 뭐 비용처를 더 받겠다든지, 아니면 뭐 소득자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계약 전에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관행적인 비용이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계약서 쓰고 나중에 돼서 다 지나고 아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반드시 잘 준비해서 이제 자신의 세무사와 한번 꼭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